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랩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관해서 개요 정도를 살펴보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한 과목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네 번째 단원에서 살펴보실 거고요. 이 2단원에 나오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의 소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같이 공부해 보실게요. 네,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1단원에서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우리죠. 우리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고객의 피부 특성이나 고객의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중요하죠. 내용물의 또 다른 내용물 또는 내용물에 색소나 착향제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 이를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워놓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내용물의 내용물 또는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한 것.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고요. 하나가 더 있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 소분이라고 하는 거는 작게 나누는 거잖아요. 단순 이렇게 소분하는 거, 이런 것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 비누 등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가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맞춤형 화장품에 관해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죠.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다가 원료, 이 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식약처장이 정해놓은 특정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단일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혼합 원료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원료들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크와 같이 제조 또는 수입된 내용물을 이렇게 소분하는 것.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있죠. 원료랑 원료를 더하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제조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료랑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은 아, 이게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목적으로 책판업자로부터 제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이렇게 뭐 내용물 자체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드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벌크 제품이랑 이제 반 제품들이 주로 내용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벌크 어떤 거였죠? 1차 포장 이전에 제조 단계까지 끝난 제품, 화장품을 벌크라고 했죠. 반 제품은 뭐죠? 이 벌크가 되기 직전에 원료 또는 이렇게 원료가 조금 혼합이 더 필요한 그런 공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완제품 전에, 그러니까 포장이 1차 포장이 되기 전까지가 벌크, 그 다음에 벌크가 되기 전까지를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벌크랑 반제품을 책판업체로부터 제공을 받게 돼서 그 내용물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의약외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의 대표적인 것들로 손소독제, 치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합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벌크나 반제품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내용물은 당연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판업자한테 받기는 하지만 그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문서 작업으로 해서 문서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최종 맞춤형 화장품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기준이 있죠. 거기에 사용 제한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살펴볼까요? 네, 원료하고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제조행위다. 이거는 맞춤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맞춤 화장품의 원료하고 내용물의 관계 원료들은 맞춤 화장품 내용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원료 이런 것들도 다 채판업자로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맞춤 화장품에 혼합할 수 없는 원료.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따라가요. 우리 앞에서 올리하고 아주 잘 살펴보셨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하고 2 아주 다양한 원료들 배우셨는데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 다음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당연히 맞춤 화장품에 혼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맞춤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기본 전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채판업자로부터 그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서 채판업자가 이미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뭐냐? 네, 기본적인 건 식약처 채판업자들이 주는 원료랑 그 다음에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채판업자한테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보존제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화장품의 기본이 고객의 취향이나 특성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색소나 향, 그 다음에 기능성 원료들, 이거는 이제 채판업체한테 받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 채판업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장 혼합형이 있고, 공장 제조, 배송형이 있고, DIY 키트형이 있고, 디바이스형이 있습니다. 현장 혼합형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소비자가 매장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피부 상태를 진단해주고, 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그 자리에서 조제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방문한 것들 후기로 이렇게 다 남겼잖아요. 대부분이 다 현장 혼합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제조 배송형인데요. 이거는 소비자의 일단 피부 상태를 당연히 진단해야 되겠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나 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제조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제조업소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생산한 뒤에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현재 이것들이 사용되는 이런 방식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Y 키트형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베이스, 부스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세트로 구매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가져가서 직접 혼합하는 그런 방식인데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곳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아주 상용화되기에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형이 있어요. 디바이스, 기계죠. 그래서 기계를 사용해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피부에 맞는 원료를 혼합해서 맞춤 화장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아모레에서 나와 있는 그 아이오페 갔더니 이 디바이스형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을 사용해서 피부 상태를 진단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이제 다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될 거니까 그런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들을 좀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맞춤 화장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우리에게 정말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4단원에서 아주 꼼꼼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 배점이 굉장히 높은 파트다 보니까 4단원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운 요 맞춤 화장품의 기본 의미들, 이것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4단원 들어갈 때, 그랬었지.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